전국 낙농가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낙농 유구 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낙농 유구협회.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위기로 인해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한 먹거리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FTA 발효와 원유 감산 정책 등 국내 낙농업계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낙농 유구업계가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승호 한국낙농유구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코로나19 장기화 또 FTA 발효된 지 지금 10년이 지났고요. 우유 소비 감소에 최근에는 사료값까지 급등하면서 국내 낙농 산업 환경이 그야말로 격변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요즘은 아예 낙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도 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국내 낙농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 한국낙농유구협회 이승호 협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낙농유구협회, 뭐 말 그대로 우유 생산하는 축산농가 그리고 유구를 생산하는 농가 이 두 곳을 대표한다라고 보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낙농인분들이? 이제 규모에 따라 농가분들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농도 있고 네. 또 중소농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그 목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금 업에 종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한미 FTA 발효된 지가 딱 10년이 됐습니다. 그 한미 FTA 발효됐을 때 나왔던 얘기가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산업은 좋겠지만 이 축산, 낙농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었거든요. 네네. 그 10년 동안 상당히 계속 어려워져 왔었나요? 한미 FTA 그 발효 이후에 예. 사실 뭐 치즈라든가 또 버터 네. 또 유제품 소비량을 증가하고 있지만은 FTA로 인한 유제품 수입 증가에 따라서 우유 자급률은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FTA로 인해서 우리 지금 현장에 있는 농가분들이 그 생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 국가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FTA를 체결을 했지만 그 피해는 사실 어떤 피해 대책을 강구해서 농가들이 현장에서 네. 안정적으로 생산에 또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고 어려움을 네. 겪는 상황은 우리 생산자들이 네. 그 피해를 다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정부하고 협회가 이 원유 가격 개편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원유 가격 연동제 대신에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네네.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원유 가격 연동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관인 예. 통계청에서 5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5월 말에 발표를 하면 생산자와 네. 수요자가 서로 이제 협의를 하게끔 하는 과정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생산비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 협상 범위를 통계청에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생산자와 예. 유업체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이 정부 통계청 발표가 기준선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용도별 차등 가격제는 뭡니까? 그러니까요. 정부의 용도별 쪽에서 차등 도입하겠다는. 가격제는 예. 이제 정상 가격을 네. 받는 그 가격하고 예. 그다음에 별도로 가공유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마시는 우유와 치즈나 버터를 만드는 우유의 가격, 원유의 가격을 좀 다르게 산정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정상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저희 농가분들이 222만 톤이 정상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그 이외의 것은 정상 가격을 주지 못하겠다. 예. 그래서 유업체에서는 뭐 400원에 자기네가 받겠다. 뭐 정부에서는 800원에 받아라.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은 유업체가 마음대로 농가의 생산량을 네. 줄여라 늘려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납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 정부가 진짜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하려고 하면은 전국 단위 쿼터제를 네. 해서 전국 농가들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또 협의체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협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용도별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시장 내 어떤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회장님. 저희가 1,100원을 받아야 맞거든요. 예. 우유 가격을 1리터에. 예. 근데 그 초과된 저희가 생산한 계약한 생산량이 오버가 됐을 때는 100원을 받습니다. 어허. 네. 지금 현재. 예. 현재도 그런 차등 가격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국경보호 조치를 먼저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자국산 유가공품 생산을 위한 막대한 정부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재정을 투입을 하고요. 세 번째가 바로 전국 단위 쿼터제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서로 해결해 나가는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낙농업이 발달한 어떤 선진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우리나라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데요. 물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저희보다도 기반을 구축해 왔던 상황이고 저희는 이제 뒤늦게 그 생산 기반을 구축을 해온 상황이지만은 유질만큼은 우유의 품질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우리 소비자들이나 또 많은 국민들이 국내산을 약간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예. 우유 질만큼은 저희 국내산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내산과 수입 우유에 대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저희가 K밀크 네.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이 K밀크는 전반적으로 국산 우유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소비자들이 마시고 있는 음료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세균이나 체센표가 모든 게 1등급입니다. 그건 이제 소비자에게 음용으로 이제 마시게끔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간 그거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네. 그 부분은 이제 가공류 또 분유 네.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도 고기 마냥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차별화를 두고 네. 네. 저희가 소비자에게 맛있는 우유를 질 좋은 우유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죠. 이 축산업, 특히 낙농 축산업 관련해서 조금 더 다른 부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탄소 감축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탄소 감축 이야기가 나올 때 꼭 어떤 반찬 비슷한 이야기 형태로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탄소가 몇 킬로그램이 나온다. 특히 축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온실가스가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감축 목표도 분명히 있는 걸로 들었는데 실제 소를 키워서 이 낙농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감축 목표라든가 그 진행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실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뭐 탄소 중립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고 네.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마땅히 동참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의 그 온실가스 감축 대출의 그 방향 설정이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만 되고 환경 문제만 되면은 축산이 문제다라는 걸 가장 먼저 내세웁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네. 늘 감초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저희 축산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그 가축 분뇨의 그 에너지화 확대라든가 또 저메탄 또 저단백 사료 보급 등 에너지와 그 사료 효율 개선 외에 여러 가지 대체 가공식품 이용 확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축산 생산 기반을 축소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 사실 환경부가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국내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도 기준 2.8%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중에 축산 같은 경우에는 1.3%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늘 축산업이 문제인 것 마냥 이렇게 항상 화두를 삼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정확히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는 좀 깨끗하고 위생적인 어떤 축산 환경을 요구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소비자들이 떠올리는 그 축산 환경은 조금 비위생적인 걸 많이 좀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환경 개선 노력들이 현장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현장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저희가 2005년부터 저희가 이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을 전개를 해왔습니다. 예. 그 운동을 전개하면서 또 이제 시상식도 하고 진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 목적이 우리가 깨끗한 목장에서 생산하는 우유를 네.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위생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2005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지금도 네.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변에 뭐 나무 심기라든가 또 이제 악취 문제라든가 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부는 뭐 정부 기관이라든가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또 이제 그 나무에 대한 그 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또 선병을 해서 예. 목장에 지급도 하고 목장에서 또 알아서 또 환경 개선하고 또 어쨌든 환경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낙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국내 낙농업 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협회 차원에서 이 낙농가, 이 낙농업을 하시는 축산업 하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 지원책 같은 걸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지원이라는 것은 정부가 네. 정책적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저희 현장에서 지금 축산업이 농업의 비중에 한 4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품목으로 따지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농촌이나 농업에 대한 또 축산업에 대한 기간 산업, 먹거리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먹거리의 중요성을 아마 우리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먹거리의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수입품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기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낙농이라든가 네. 축산업 또 농업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자립도가 있어야만 수입품도 싸게 사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기반이 무너졌을 때는 수입품도 결코 싸게 먹을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또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안정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업에 대한 먹거리 산업을 중요성을 알고 철저하게 그 조사해서 지원책을 강구해야만 그 먹거리 산업의 안정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낙농산업 발전 대책을 두고 정부 또 낙농업계 간 줄다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생산자, 수요자 그리고 소비자와 정부 이 다 만족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최대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한 어떤 그런 해결책을 찾는데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내 낙농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협회가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